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동사 1, 2.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 오늘까지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은 조동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다 정리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들만, 문장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숙지해서 공부하게 되면은, 영어 실력이 탄탄하게 될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메이가 나왔죠? 자, 여기서는 이제 그 중복되는 조동사도 있는데 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메이가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을 때는 가능도 되고 또 추측도 되고 그런다 그랬죠. 일지도 모른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축복하는 말로 많이 써요. 메이가 나오게 되면은. 자, 요 메이 일단 빼고요. You live long. 길게 사는 거니까 오래 사는 거죠, 그렇죠? happily 행복하게, 그러니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뭐 이런 식의 축복된 그런 이제 표현을 쓸 때 may라는 이제 조동사를 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I have to가 나왔는데요. 자, finish가 이제 끝내다. 본동사죠, 본동사, 그렇죠? 본동사 앞에 오니까 조동사가 된다는 거예요. 조동사, 그렇죠? 저번에 우리가 이제 넓은 의미의 조동사, 비동사, 해부동사, 조동사 공부했었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must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must. 그래서 I must finish. 끝내야 한다. 그런 얘기죠. The work, 일을 by 5 o'clock. 5시까지. 그래서 어떤 이제 의무를 나타내죠. 의무, 그죠? 뭐 해야 한다. 그래서 must 대신에 have to 하고 같은 말입니다. 과거형일 때는 had to가 되겠죠. 그렇죠? I have to, 그렇죠? 근데 must는 이제 과거형이 없어요.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요 have to의 부정형이 있는데요. 자, 얘는 이제 해야 한다잖아요.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have to를 부정해서 don't have to라고 합니다. don't have to. 요건 이제 우리가 need not으로도 또 쓸 수 있거든요. need not. need not. need가 이제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저번에도 이제 한번 정리했었죠. 그렇죠? 예. 정리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조동사로 쓰였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can의 부정어가 can not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조동사일 때는 그냥 not을 붙입니다. need not. 그래서 you don't have to finish the work. 그 일을 끝낼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by 5 o'clock. 5시까지. 얘는 5시까지 끝내라는 얘기고 얘는 5시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일 해도 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뭐 7시까지 해야 된다거나 5시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이제 뉘앙스의 말이고 뭐뭐 할 필요가 없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뭐 이게 오면 되겠죠? 뭐뭐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need not 하고 같은 말이라서 you need not finish 이렇게 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은 말이라고 해도 사람마다 자기가 쓰는 말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쓰는 표현이 있고 덜 자주 쓰이는 표현이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공부 차원에서는 must하고 have하고 같다. don't have to하고 need not하고 같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많이 쓰는 것들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말을 할 때는 글을 쓸 때하고 이 패턴들이 다르거든요. 말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글자를 의식하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위해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이제 발음이 편안하고 빨리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많이들 해요. 그래서 이제 I must finish, I have to finish. 여기 조금 더 발음하기가 편하거든요. I must보다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You don't have to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더 편안하지. You need not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게 편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이제 그 쓰는 이제 어휘라든지 뭐 구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발음하기 조금 편안한 쪽으로 많이들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어체하고 또 문어체 이런 식으로 또 구분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로 할 때야 쓰는 표현하고 또 어떤 편지를 써서 상대방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거하고 조금 다르죠. 영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동사 have to, don't have to, need 다 이게 조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동사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본동사 앞에 자, live 본동사죠. finish 본동사죠. 본동사 앞에 오면은 조동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의미의 조동사들이 또 있는데요. 자, used, would 이렇게 나오죠. 자, 보통 이제 used하고 would하고는 이제 조금 우리가 구분을 짓습니다. 어떤 과거의 그 습관을 말할 때 쓰는 표현들이거든요. 근데 used 요거는 이제 보통 어떤 규칙적인 그런 어떤 이제 경험들이 있을 때 뭐뭐하곤 했다. 규칙적으로 뭐뭐하곤 했다. 이제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would는 조금 불규칙한 그런 이제 경험들 있죠. 어쩔 땐 하고 어쩔 땐 안 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생각이 들 때는 would를 쓰면 되죠. 그래서 규칙적이냐 불규칙적이냐 이거는 100% 규칙적으로 했느냐 뭐 50% 규칙적으로 했느냐 이런 이제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대체적으로 좀 뭐 규칙적으로 했던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요스트를 쓰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했다 안 했다 안 한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몇 번을 한 것 같아. 뭐 이런 뉘앙스면은 woul드를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대적인 거니까 100%를 뭘 해야 된다. 100% 해야지 규칙적이다. 뭐 100%를 하지 못하면 불규칙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뭐 수학도 강의를 하고 그러지만은 수학하고 이제 우리 이 영어 특히 이제 뭐 문과 계열이죠, 그렇죠? 이 문학이라는 자체가 이제 문과적인 속성이 있는 거니까 성격이 조금 다른 거죠. 수학은 100% 아니면 아니고 100%면 기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문과적인 이제 속성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어떤 그 행동의 어떤 전반적인 것들을 다 다루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어떤 100%라는 걸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예외 없는 규칙이라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 예외가 있습니다. 다 예외가.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예외를 없애려고 이제 많이들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달성하기 힘든 그런 속성이라는 거죠. 인간의 생명이 보면은 100살 길게 살아봐야 100살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우리 그 사람의 어떤 그 생활이 나에게 정해져 있잖아요.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이제 어떤 완벽한 거를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4번 I used to work 일하곤 했다 그런 얘기예요. 일하곤 했다. at the restaurant 레스토랑에서 after school 방과 후에 그렇죠? 그래서 방과 후에 레스토랑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5번 가는 거예요. 근데 기억에는 정확하지 않지만 하루 정도 빠졌어요. 이틀 정도 빠졌어요. 한 6개월 다녔을 때 그런 것도 그냥 규칙적으로 본다는 얘기죠. 근데 뭐 일주일에 5번 나가는데 하루밖에 안 나갔다. 뭐 이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다닌 게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된다는 거죠. 네.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이렇게 방과 후에 레스토랑에서 일하곤 했다. 어떤 규칙적으로 일하는 그런 속성이 있으면 use를 쓰면 된다는 거고, 만약에 would를 쓰잖아요. I would work 일하곤 했다. 해석은 똑같아요. 근데 뉘앙스가 조금 달라집니다. 방과 후에 레스토랑에서 일하곤 했다는 게 규칙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 부족해가지고 직원이 부족해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연락이 와갖고 한 달에 뭐 한두 번 가서 했다. 뭐 이런 뉘앙스의 말이면 would를 쓰는 거죠. would. 근데 use를 쓰면은 대체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요일 정해놓고 뭔가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뉘앙스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그 their 유도부사하고 같이 쓰게 되면은 조금 이제 해석이 달라집니다. 얘는 이제 뭐뭐 하곤 했다 그런 얘기죠. There used to be a tall tree. 자, 키 큰 나무가 있곤 했다. 말이 그렇게 하면 이상하죠. 왜냐면 나무가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없으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줘요? 예전에는 큰 나무가 있었다. 근데 왜 use를 썼어요? 어쨌든 나무가 있는 그 상황에서는 규칙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나무가 어느 날에는 갔더니 있고 어떤 날에는 갔더니 없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엔 있었다. 있곤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있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과거형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데 use가 오기 때문에 예전에는 있었구나. 지금은 없겠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In front of the building, 그 빌딩 앞에. 자, 다음에 이제 would가 나왔는데요. He would travel alone. 혼자서 여행하곤 했다. 자, 뭐뭐 하곤 했다. 이건 해석이 똑같아요. 뭐뭐 하곤 했다. When he was a student. 그가 학생이었을 때. 자, 여행을 하는데 뭐 친구들하고 같이 갈 수도 있고 혼자서 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친구들하고 간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대다수인데 어쩌다가 한 번은 혼자서 여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규칙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해석은 똑같아도 뉘앙스가 조금 다르다는 거. 근데 만약에 여기 used를 여기다 쓰게 되면은 he used to travel alone 그러면은 그는 혼자서 여행하곤 했다. 그럼 결국에 뭐예요? 혼자서 여행한 게 더 많았다는 뉘앙스가 들어가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would가 좀 다양하게 많이 쓰여요. would가 이 조동사 중에서. 자, 우리가 이제 엄밀하게 보면은 will 미래형 조동사 will의 과거형이거든요. would가. 근데 이제 과거형으로 이제 우리가 쓴다기보다는 지금 요거처럼 이제 부탁할 때 그리고 가정법 나중에 이제 가정법이라든지 가정법 과거 완료법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많이 쓰입니다. would가 여기 보면 이제 회화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부탁하는 말 할 때 would you, please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데 자, would you call me back? call back이니까 뭐예요? 다시 전화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전화를 했더니 상대방이 안 받아요. 상대방한테 전화를 이제 요청하는, 그렇죠? 음성 메시지 남길 때, 그렇죠? Would you call me back, please? 이런 식으로. 자, later는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죠. 그래서 Would you call me? 나에게 전화해달라. back은 이제 다시 전화해달라 그런 얘기죠, 그렇죠? 나중에, 그렇죠? 그래서 이 would가 좀 조동사 여기서 이제 기타 조동사 뭐 조동사 두 번째로 이제 나왔는데요. 실제로는 얘가 많이 쓰여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가정법이라든지 가정법 가구 완료 그거 이제 다룰 때 한 번 더 깊이 있게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부탁할 때 많이 쓰인다는 거고. 자, 다음에 8번. 자, had better. 자, 뭐뭐 하는 게 좋겠다. 뭐뭐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이거든요. 뭐뭐 하는 게 좋다. I had go now. 자, 분동사 나왔죠?
원동사 나왔죠? 비동사, 본동사. 비동사도 이제 원동사의 일종으로 봅니다. 어, 어, 우리는 이제 비동사 뭐뭐이다 이거는 보통 형용사처럼 이제 많이 보는데 영어에서는 어쨌든 이제 동사로 이제 보니까 동사 앞에 왔기 때문에 조동사가 된다는 거예요. 헤드베들. 그래서 이 헤드베더 좀 조심해야 될 게 헤드하고 베더가 같이 합쳐지니까 따로따로 있으니까 우리가 부정어 만들 때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보면 돼요. 캔의 부정은 캔 낫이고, 그쵸? 니드의 부정은 니드 낫이죠, 그쵸? 그러니까 조동사 다음에 낫을 붙여갖고 조동사를 부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하나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제 단어예요, 단어. 은밀하게 말하면 수거죠, 그쵸?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부정을 할 거면은 had better not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다른 조동사에서는 틀릴 일이 없는데 얘는 이제 조동사가 한 쌍이기 때문에 이게 한 쌍이기 때문에 부정어를 할 때는 그 뒤에 not을 붙인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I had better go now. 나는 지금 가는 게 좋겠어. 뭐 이런 얘기죠. 나 갈래 그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자, you'd better. 너는 좋겠다. not be late. 늦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죠. You had better not be late. 늦지 않는 게 좋겠다. 이것도 조언해주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부정어가 뒤에 온다는 거, 자 이렇게 좀 체크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요거는 조금 이제 투부정사 개념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일하곤 했다, 일하지 않곤 했다. 뭐 그런 식으로 또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일하지 않곤 했다. 그럼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얘를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거는 맞죠. 과거의 어떤 경우. 근데 일하지 않곤이 아니니까 used not to work가 되는 거죠. 그렇죠? used not to work. 그리고 보통 to 부정사 부정할 때는 not to. not이 to 앞에 오지 않죠.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낫도 용법이라고 하는데요. 낫도 용법. 자, 선생님이 이제 조금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용어들을 만드는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사람들이 많이 틀려서 그래요. 자, 보통 투부정사가 오면은 그 투부정사 부정할 때 하지 않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정어를 이제 쓰게 되는데 not이 to 앞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not NOT하고 to 또 그래서 낫도 용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뭐 쉽다면 쉬울 수 있는데 보통 작문하다 보면은 많이들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좀 체크해 두시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얘는 이제 같이 붙여서 had better not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안에 이제 not이 오는 거죠. iOS not to work. 일하곤 하지 않았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I don't, I didn't 과거니까 I didn't use,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어 공부할 때도요, 자꾸 우리말하고 매치를 시켜가면서 공부를 하면 되게 좋아요. 나중에 이제 제가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그런 이제 훈련에 대해서도 한번 강의를 한번 해드릴 텐데요. 실제로 이제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어를 할 때 영어보다는 한국말이 먼저 생각나거든요. 그건 우리나라 말이 모국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가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한국말을 자꾸 영어로 바꾸는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를 아예 생각 안 하고 영어를 바라진 않아요. 그게 진실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한국말 전혀 모르고 살던 사람은 예외겠죠. 근데 적어도 한국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은요, 영어가 먼저 생각나는 게 아니고 한국말이 먼저 생각나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국어를 자꾸 영어로 바꾸는 훈련을 하다 보면요, 이게 점점 이제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생각남과 동시에 영어가 바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문장 한 문장 그냥 영어 통째로 외우면 안 되고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서 우리나라 말로 이해를 한 상태에서 우리나라 말로 생각함과 동시에 영어로 외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탄탄한 실력이 되거든요. 근데 그냥 영어만 외우잖아요? 그러면 막상 미국 사람들 만나면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우리나라 말은 생각나거든요. 우리나라 말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럼 거기에서 우리 교육에 허점이 보이는 거예요. 한국말은 생각나는데 영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이제 이 조동사하고 좀 논외의 얘기이긴 한데요.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 교육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영어를 자꾸 한국어로 해석하는 쪽으로 가르쳐요. 단어 수거 외울 때도 그렇죠. 단어 수거 외울 때도. 자, 우리가 방송하다라는 단어가 브로드캐스트죠. 그렇죠? 그럼 보통 아이들이 단어 어떻게 외우냐면요, 브로드캐스트 방송하다 이렇게 외우거든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 안 돼요. 방송하다가 뭐지? 브로드캐스트. 우리나라 말을 생각함과 동시에 스펠링을 생각하는 게, 브로드캐스트라는 스펠링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브로드캐스트라는 발음을 생각합니다. 브로드캐스트. 그 발음을 통해서 글자를 써가는 방식이죠. 이런 식으로 공부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함과 동시에요, 장문 실력이라든지 회화 실력이 급격하게 좋아집니다. 그거는 영어를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공부한 사람 중에서 잘하는 사람들에 속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공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영어 공부를 많이 해도 안 되는 이유가요,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식으로 자꾸 하면요, 그거는 번역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장문하거나 의사소통을 하거나 이런 능력에는 젬병이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이 팔의 근육이 좀 없어요. 팔의 근육이. 그러면 우리가 운동을 할 때 팔의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운동을 안 하고 다리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러닝머신을 타거나 아무튼 이 하체 쪽으로.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건강은 좋아지겠지만 이 팔 근육이 좋아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같은 영어 공부를 해도요,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게 되면요, 독해 실력은 늘어도 장문 실력이나 회화 실력에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근데
한국어를 영어로 자꾸 바꾸잖아요. 그럼 작문 실력도 좋아지고요. 회화 실력도 좋아져요.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독해 실력도 좋아지죠. 글을 자기가 지어낼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독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를 자꾸 영어로 바꾸는 식으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덧붙여서 할게요. 자, 우리 이제 이 사과 있잖아요, 사과. 그렇죠? 사과. 자, 우리가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과라는 것을 보고, 시각적으로 보고, 그리고 깎아서 먹어보고, 그리고 냄새를 맡아보고, 그리고 아삭거림의 어떤 그런 감정을 느껴보고, 그러면서 아, 이게 사과구나. 이제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거죠. 자, 철수야, 영희야, 사과 먹어라. 깐난 애기가 뭐 압니까? 그런 음성을 자꾸 듣고 사과를 먹어보고 하면서 아, 이런 게 사과구나 아는 거죠. 즉 음성을 먼저 음성이라든지 경험을 통해서 사과라는 단어를 아는 거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한글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자까지 쓰게 되는 거죠. 글자까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배우는 게 언어의 일반적인 습득 방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영어를 배우게 되면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과의 그 음성이라든지 경험에 해당하는 게 한국어예요, 한국어. 그러니까 음성을 통해서 사과라는 글자를 배운 것처럼 한국어를 통해서 영어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사과가 뭐지? 애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는 이제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의 운명이에요, 운명. 우리가 만약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한국말 전혀 모르고 미국에서 살았으면은 지금 영어 되게 다들 잘하죠. 근데 우리가 영어를 공부했는데도 못하는 이유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써먹을 데가 없어서 그래요. 써먹을 데가. 실제로 영어를 배워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직종에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쓸 일이 없어요. 네. 단지 우리가 지금 영어를 배우는 거는 교육 과정이 있고 또 뭐 해외여행도 다니니까 좀 배워두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배우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영어 습득의 기본적인 패턴은요, 우리가 언어를 습득하는 기본적인 패턴을 따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역효과가 납니다. 이렇게 백날 공부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될지 몰라도 장문, 회화 이런 거 전혀 안 돼요. 근데 이게 되는 사람들은요, 이런 식의 공부 방법을 택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이게 영어로 뭐지? 우리나라 말로 이게 영어로 뭐지? 이런 식으로 자꾸 바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어 외우는 것부터 이렇게 외우면 안 되죠. 단어 외우는 것도 이렇게 외워야 돼요. 방송하다가 뭐지? 아, 브로드캐스트 스펠링이 뭐지? 브로드니까 뭐예요? 비읍으로 시작하죠. B. 로. R-O. 그쵸? A-D. 자, 우리하고 이제 영어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한글이 굉장히 좀 우수한 문자거든요. 거의 모든 발음을 다 적어낼 수가 있죠. 근데 영어는 그게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이제 자꾸 이게 공부하다 보면요, 아, 영어 스펠링이 이게 조금 불안전하다 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브로드, 그냥 뜨면 뜨니까 불을 B로 한 것처럼 그냥 D만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A 빼고. 근데 스펠링은 또 다르다는 거죠. 그런 것만 조금 감안하면 되고,
캐스트, CA, 그쵸? 뭐 카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조금 영어가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카면은 카고, 캐면은 캐잖아요, 그쵸? 근데 영어는 같은 스펠링인데도 여기서는 캐스트라고 읽고 또 뭐 카스트제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불편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BROAD, CAST 이렇게 해서 스펠링까지 써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습관을 이런 식으로 바꿔 나가면서 공부를 단어 수거 공부할 때부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영어 외국 사람들 만나는 일이 적더라도 어쩌다가 만나더라도 의사소통하는데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 내가 생각한 한국말을 자꾸 영어로 바꾸다 보니까 어쨌든 말을 할 수 있거든. 미국 사람처럼 빨리빨리는 못해도 천천히라도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왜냐? 한국말이 생각난과 동시에 영어로 바꾸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식으로 자꾸 공부하다 보니까요. 한국말은 생각나는데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어가 안 떠올라. 그거는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꾸 한국어로 영어를 바꾸는 식으로 자꾸 훈련을 하잖아요. 방송하다가 뭐지? 브로드캐스트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울 때 오래 살고 행복하길 바란다. 그러면 오래 살고 행복하길 바란다. 축복해주는 말이네. May you, 결국 너잖아. 너가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 May you live long and happily.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 바꾸는 훈련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미국 사람들 만났을 때 축복해주고 싶을 때 오래 살고 행복하길 바란다. 이게 한국말과 떠오른과 동시에 May you live long and happily. 천천히라도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예, 그게 말을 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5시까지 일을 끝내야 된다. 뭐뭐 해야 된다. 이거 의문에, 그치? I have to finish the work by 5 o'clock. 이런 식으로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말 전혀 관계없이 I have to work the work, I have to finish the work by 5 o'clock. 이런 식으로 그냥 외우잖아요. 우리나라 말 전혀 생각 안 하고요. 그러면 나중엔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거는 경험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한국어가 모국이기 때문에 이 한국말을 절대 외면하고 영어만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언어의 기본적인 속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과라는 글자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사과할 때 사과를 떠오르지 다른 걸 떠오르지는 않잖아요. 물론 뭐 내가 잘못한 행동을 할 때 사과하는 그런 것도 사과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언어의 기본적인 습득 과정을 무시하는 공부 방식으로 하면은 절대 좋은 교육이 안 되고요. 하는 노력에 비해 얻는 게 별로 없다는 거. 요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팁을 좀 주자면은 너 할 필요 없어. 끝낼 필요 없어. 5시까지. 이걸 한국말로 생각하고 You don't have to finish the work by 5 o'clock. 이런 식으로 이제 영작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이게 잘 외워져요. 자, 방과 후에 레스토랑에서 일하곤 했다. 어때? 과거의 경험이구나. I used to
I work at a restaurant after school. 방과 후에 after school.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라는 게 다 저런 원리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의미 없이 그냥 영어로만 외우잖아요. 우리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영어로만 생각하기. 이런 원리를 무시한 방법이에요. 일면 말이 되죠. 아, 영어로만 생각한다는 것은 한국말을 전혀 배제하고 영어로만 생활하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은 물론 이제 거기도 우리나라 교포들이 많아가지고 한국말을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배제하고 딱 미국 땅에 가서 한국말을 전혀 사용하는 그런 환경이 아닌 데서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일부러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의지적으로 하는 것도 되게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왜? 한국말을 영어로 바꾸는 훈련만 해도 이 문장들 얼마나 편안하게 쓸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 문장들을 그냥 외운 게 아니잖아요. 다 한국말하고 연계해서 외웠잖아요. 그렇죠? 자, 아까 또 한 것 중에 뭐가 있나요? 큰 나무가 있었다 그랬죠? 그렇죠? 예전에. 그렇죠? 빌딩 앞에. 아, 큰 나무가 있었겠구나. There used to be a tall tree. 그렇죠? In front of the building. 건물 앞에. 그냥 그 자체가 영작이 되면서 회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어떤 뭐 욕이라든지 또 걔네들만 쓰는 뭐 어떤 그런 이제 용어들 같은 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습득을 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이 언어라는 것은 내가 사용을 해야지 그게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단지 공부로 배워가지고 뭔가를 하려면은 의사소통하는데 되게 좀 엄바라스하게 됩니다. 근데 적어도 미국 사람들 만나서 일상적인 대화는 가능하다는 거죠. 아,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하구나. 뭘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어를 전혀 무시하고 영어만 해가지고 외우려고 하는 방식은 효과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화 좀 나중에 좀 달라. 부탁하는 거구나. Would you call me back later? 이런 식으로 그냥 외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냥 영작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나 지금 가는 게 좋겠어. I had better go now. 그렇죠? 너는 늦을 필요가 없다. 아니 늦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죠. 오마는 게 좋겠다. You had better not be right. 자,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영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문장들을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이런 이제 언어 습득 과정에 기본적인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하다고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공부하잖아요. 익숙하다고 해서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 독해 실력은 좋아지는데 작문이나 회화는 안 돼. 불완전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뭐 이렇게 쓴다고 해서 뭐 될까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거는요, 작은 습관부터 거기서부터 잡아줘야지. 작은 습관을 그냥 방치하잖아요. 이렇게 쓰는 습관을 계속 방치하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영어를 자꾸 한국말로 바꾸는 거잖아요. 이 공부거든요. 이 공부는 얘밖에 안 돼요. 한국어를 자꾸 영어로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발음을 먼저 생각하고 발음을 통해서 글자를 써내려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요, 스펠링 틀릴 일도 없고요. 음성, 리스닝, 발음 이런 것까지 다 캐치가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조동사 얘기하면서
이건 이제 별도의 주제를 갖고 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문장을 외우되 우리나라 말을 먼저 생각하고